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보고 듣는 것보다 왜 실천이 중요한지, 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인문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 내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이 왜 굉장히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사유하는 힘이라고 해서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내가 사유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지 그 근거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행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것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디어가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되게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행동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각에 그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자는요,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청즉진, 시즉기, 위즉각. 네,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말인데 논어의 어떤 편에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리링이라는 사람이 쓴 논어 세 번 찢다 이 책에는요, 그러니까 논어가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서 어떤 편에 이 공자가 말한 언어가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지만 청즉진, 시즉기, 위즉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요, 본 것은 기억한다. 그런데 해본 것은요,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것은 그냥 잊어버릴 수 있고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본 것은 그냥 기억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해본 것은요, 그것을 이해한대요. 그게 어떤 사물이든 어떤 여행이든.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어떤 굉장히 이쁜 정취나 그들의 어떤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만 할 수 있죠? 듣고 보고만 할 수 있죠.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 마드리드의 향기를 느껴온 사람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본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듣기만 해서도 안 될 것이며 보기만 해서도 안 될 것이며 무언가를 생각했다면 실천으로 옮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위즉각, 공자가 말한 위즉각, 한 것은 이해한다. 이런 표현은 사실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죠. 나의 경험은 누군가가 대리로 경험을 하고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는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죽음의 선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선구, 말 그대로요, 먼저 죽어본다, 그런 것을 사유해본다라는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죽음요,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나 대신? 그러면 나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체험을 줍니까? 죽어본 경험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이 죽음이라는 사유는 오로지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선구라는 사유를 통해서 오로지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본래 자신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제가 학교 현장을 나가면요, 청소년들을 만나서 버킷리스트, 꿈 목록이라고 하죠. 자신이 중학교 때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적어보게 해요. 시간은 90분을 주는데 그 90분 가운데 뭐 한 3, 40분을 할애해서 150개 정도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게 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20억을 벌어보겠다.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로 적었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 가능한 것부터 적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보면요, 실제로 그것을 한 아이들과 버킷리스트 적고 집에 가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아이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여행을 가볼 거예요. 뭐 제주도를 제 돈을 모아서 가보는 거, 이런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적었어요. 그런데 제주도를 자기 돈으로 가보는 그 버킷리스트가 본인에게 어떤 재물을 안겨다 줍니까? 성공을 안겨다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선택해서 그 버킷리스트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했다라는 그 점이 그 아이의 대학교 생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역량으로, 능력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자가 말한 청즉진, 시즉기, 위즉각, 이 말을 기억하면서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해본 것은 이해한다. 우리가 이 맥락, 이 인문학적 이론을 사유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생각만 하시고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실제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자의 청즉진, 시즉기, 위즉각 이 말을요, 어떤 강의를 나가서도 하고요, 기업에서도 이야기하고요, 공무원들을 만날 때, 상담을 할 때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어떤 하나의 질문이 항상 들어와요. 뭐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죠?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성인이고 자신을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요, 실천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되게 큰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실천을 할 때 굉장히 큰 범위에 자신의 어떤 실천의 목록을 적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실천해서 내가 성취의 경험을 안고 있어야 하는데 그 성취의 경험을 안고 있지 못하는 굉장히 큰, 아직은 먼 실천을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여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활 패턴,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서 우주여행을 한다는 것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말로 떠벌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그 큰 포부,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천이 아니죠. 자신의 그냥 바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바램보다는 아주 작은 실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1년에 책 100권 읽기, 이런 것들을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100권? 저도 100권 읽기를 도전했다가 한 80권 읽다가 정말 포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일주일에 몇 권을 읽어야 하는지 아세요? 정말 하루에 거의 한 권, 두 권, 이것들을요 반복해서 계속 봐야 100권을 계속 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권, 200권을 읽는다, 이거 되게 힘든데 처음부터 책도 읽지 않은 친구들이 어떻게 100권을 읽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추천을 해줘요. 야, 조그만한 시집을 한 편 사가지고 읽어보는 게 어때? 만화책부터 시작해보는 것 어때? 어쨌든 권수로 따질 수 있다면 너가 무언가 집중해서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해서요, 한 20kg를 빼고 싶어 해요. 제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거든요. 영상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심리적 에너지를 잘 갈무리해서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나는 한 달에 20kg를 빼겠어. 물론 전문가의 도움 혹은 자신의 어떤 의지, 심리적 에너지가 충분히 갈무리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한 달에 20kg를 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머리카락 빠지고요, 구내염 생기고요, 얼굴이 다 뒤집어지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실천으로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하죠. 일단 운동복을 입는다, 이 정도만 실천을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체계적 둔감법, 홍수법, 이런 식으로 행동을 교정시키는 심리학적인 어떤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은요, 조그만한 어떤 자극에서부터 큰 자극까지 천천히 단계별로 노출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실천을 조그만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조금씩 늘려본다. 이래야 실천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이죠. 홍수법은 뭐죠? 이거는 보통 홍수법이나 체계적 둔감법은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이런 행동이나 실천을 할 때도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홍수법은 어떤 자극에 홍수가 오는 것처럼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걸린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시연을 해보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다니면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공자의 이론, 그리고 하이데거의 어떤 사유,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체계적 둔감법이나 홍수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생각만 했던 사람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행동을 하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내가 일주일에 그래도 책 한 권은 읽어봐야지, 혹은 1년에 그래도 10권은 읽어봐야지, 이 정도는 자기 선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지도 말고요, 듣기만 하지도 말고요, 보고 들었다면 그것들이 직접 해보는 경험으로 이렇게 가서 그것들을 해봄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 혹은 여행을 가보는 것, TV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여행을 가서 그곳의 향기나 그곳의 낯선 공간들,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해를 주는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감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떤 좋은 생각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면 어떻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행동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대로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실천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인문학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